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건설에 따른 진주권 파급 효과 극대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별 발전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 공사가 중단된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에 원유와 LNG 허브 터미널 유치가 추진됩니다. 중국 최대 원유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경안 심사도 파행된 데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안인득 측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도 배심원단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 안인득.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안인득에게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안인득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피해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급소를 찔러 숨지게 한 점으로 밀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배심원 평의 결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하여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안인득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사흘에 걸쳐 재판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단 9명 가운데 8명은 사형 의견을,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7명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 선고에 안도하면서도 평생을 안인득에 대한 분노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치의 잘못 인정하지 않은 그 사회의 제약을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인득의 국선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안인득의 정신 상태를 감안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이 그동안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게 있었고 사실은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안인득의 변호인과 배심원들은 안인득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 사건을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망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역사와 노선 유치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를 조절할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별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인산 아들목과 합천읍 부근의 역사 유치 경쟁, 사천 삼천포를 경유해야 한다는 주장. 하지만 이런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고속철도의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지자체별 협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그리고 같은 통과 지역별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하나가 설립이 되어서 경제성 측면을 고려해 단선으로 계획됐지만 토지 매입 등 복선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다져놔야 합니다. 지금보다 수요가 서너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주역의 역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검토와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상남도가 이와 연계한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을 수립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도 지자체별로 필요합니다.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파급될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파급 효과 극대화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일본 나가노와 가나자와를 잇는 신칸센의 예상 수요는 연 690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858만 명에 이른다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10년 뒤 개통할 남부 내륙 고속철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3도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1에서 3도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5도, 진주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1도, 진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빗방울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양산 등 경남 동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3도, 함안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2도, 양산 12도, 김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도, 산청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0도, 합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전해상과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제주 바다에서 통영선적 어선들이 잇따라 침몰하면서 인명사고가 속출했는데요. 앞으로는 선원과 선장뿐 아니라 선주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선박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입출항 장치입니다. 최근 제주 바다에서 통영 선적의 어선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선박 안전 관리가 예전보다 강화됐습니다. 선박 안전에는 이상이 있습니까? 원거리 조업선으로 저희가 수시로 선장님께 전화드려서 안전 상태하고 위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욕지도부터 제주 먼바다까지 조업 중인 3,500여 척의 통영 선적 어선들이 관리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선단 조업에 나서면 서로 안전을 챙기고 사고 수습도 해줬는데 지금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먼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신속한 대처가 힘듭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발생한 선박 사고의 절반가량인 48.8%는 경계 소홀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기상특보 사항에서도 무리하게 조업하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사고가 난 대성호와 창진호도 풍랑특보 중에 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무리한 조업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기상 불량으로 조업이 불가할 시에는 신속하게 입항 조치 바랍니다. 선장과 선원뿐만 아니라 선주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됩니다. 구명 장비와 항법 장치 등 선박 안전점검은 선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불에 탄 대성호의 경우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화재 예방용 페인트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 설비에 대해서는 교육과 설비 자체를 좀 확실하게 100% 다 갖춰가지고 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선주님들이 의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선박 안전 점검과 선원이나 선주 교육이 강화된 점은 다행입니다. 다만 사고가 터질 때에만 한시적으로 안전 점검과 교육이 강화됐다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제주 해상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대성호 화재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성호 창진호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제주와 통영에 직원 5명을 파견하고 통영시청에 실종자 가족의 심리 안정을 위한 재난심리회복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 대기실도 마련해 구조활동 브리핑과 교통숙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외국인 선원 가족들을 위해서 도 다문화센터를 통해 통역 4명과 경남 이주민센터 인력 9명을 배치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14년 공사가 중단된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에 원유와 LNG 허브터미널이 유치됩니다. 중국 최대의 원유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방치돼 있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에 새로운 투자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하동구는 부산 북항 종합개발그룹과 중국 최대 정유회사인 신호팩과
하동 화공화학 보세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동 화공화학 보세공업단지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터에 LNG 복합발전소와 저장탱크, 원유 저장소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SEG 会利用自己的技术，还有中国的融资，为这个项目做好服务。 개발업체 측은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주변에 큰 유조선이 들어올 수 있는 항로가 개설돼 있고 한국을 넘어 동북아 중심의 원유 허브로의 지리적 위치가 좋다며 사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내부적인 절차와 대외적인 준비를 마치고 난 뒤 2개월 안에 본계약을 실시할 겁니다. 하동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송산단 등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이 그동안 장밋빛 전망에 가려 사업 추진 과정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며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사만에 또다시 투자를 유치를 하고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MOU를 진행을 한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저희들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은 조선산업이 침체되면서 지난 2014년 공정률 25.7%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각종 소송을 거치고 신규 사업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MOU가 체결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투자기업 유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추경안 심사가 파행된 데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올해 마지막 추경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앞둔 도의회 본회의장. 21명의 자유한국당 의석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겁니다.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심의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의 역할을 방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협치의 의미가 무색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문제 제기에 송순호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긴 했지만 결국 도청과 교육청의 추경안 예결특위 심사가 한국당의 불참으로 연이틀 파행된 데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도 한국당 의원들 없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달 초 정례회 시작과 함께 불거진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은 내년 새해 예산안 예결특위 위원장 선임과 관련한 기싸움 때문인데 도청과 교육청 두 곳 중 한 자리라도 달라는 한국당과 한 곳도 줄 수 없다는 민주당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청 소관 예결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5조 원에 달하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내년 새해 예산안 심의가 바로 다음 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의 예결위원장 자리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지난주 개봉한 영화 겨울왕국2가 개봉 엿새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전편보다 11일이나 빠른 기록인데요. 이 겨울왕국에 어떤 작품들이 도전장을 던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개봉박두에서 준비한 영화는 나를 찾아줘, 그리고 결혼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한 12년 전인데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현수막을 본 것 같아요. 아이를 찾고 있다는. 그리고 나서 운명적으로 그냥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을 담은,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야 할 어떤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이를 잃어버린 그 사랑과 죄책감과 그 복합적인 감정들을 또 가지면서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그 부산 쪽의 내부도 아시죠? 거기 가시면 이제 만선 낚시터라고 있는데 거기 민수라는 꼬맹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래전 실종된 아들 윤수가 이곳에 있다. 찾으러 왔어요. 오직 아들을 찾기 위해 낯선 곳으로 향한 정연.
이 형 본 적 있어? 우리가 모르는데 애가 어떻게 알아요? 이상할이 많지 정연에게 적대적인 마을 사람들. 게다가 마을의 대소사를 모두 알고 있는 한 사람, 홍 경장은 정연에게 더욱 수상하게 구는데요. 아니야 임마. 도안뼈들 다 비슷비슷하지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진짜 닮았다니까요. 그냥 봐보세요. 그만하라고. 홍 경장은 그저 마을에 분란이 생기는 게 싫은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걸까요? 내일 가려고요. 먼 길 오셨으니까 뭐 푹 쉬시고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겠네.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엄마 정연과 비밀투성이인 마을 사람들. 과연 정연이 마주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화 나를 찾아줍니다. What I love about Nicole, she is a mother who plays, really plays. What I love about Charlie, he loves being a dad. He loves all the things you're supposed to hate, like waking up at night. She knows when to push me and when to leave me alone. He never lets other people keep him from what he wants to do. Dad, you're too far. I know.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기에 부부가 됐던 니콜과 찰리.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헤어지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Getting a divorce, Mom. You can't be friends with him anymore. Dreamer! Charlie Bird! Mom! Mom! What? Most people in my business. 하지만 깔끔하게 헤어지기엔 같은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You remind me of myself on my second marriage. 이혼을 위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도 함께 아들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두 사람. This is me. You don't like it? Is it shorter? I prefer it longer, but. How are you doing? 결혼은 끝나도 가족은 계속된다. Eventually, it'll be the two of you having to figure this out. 이혼했지만 완전히 헤어질 수 없는 두 사람. 그래서 더 현실적인 이야기. 영화 결혼 이야기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19년 행복드림 주택 현판식이 오늘 오전 11시 대한노인회 산청군 지회에서 열립니다. 2019 올해 무형유산도시 통영무형문화재 자료관 개관식이 오늘 오후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생명사랑 그린마을 사업평가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밀양시 부북면에서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가사가 들리는 콘서트는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하만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어제 LH본사에서 토론회를 열고 진주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노후 공간 또는 공원을 개선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놀이터나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에 있는 27개의 공원을 바꿔 순천 기적의 놀이터처럼 어린이들이 쉽게 오고 놀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주민들이 공간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건물을 밀양의 굿모닝 병원이 36억 원에 매입했으나 세종병원을 운영했던 재단법인 관련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재개원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세종병원은 재단법인이 운영해 병원 허가가 바로 취소되지 않고 파산 청산 절차를 밟아야 재개원할 수 있는데 각종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재개원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민들이 불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국 첫 항공우주산업 전용 물류센터가 사천 종포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섰습니다. 국비와 도 시비 121억 원을 들인 물류센터는 13,000여 제곱미터의 터에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20톤의 자재 170개를 보관할 수 있는 선반과 자재를 절단할 수 있는 장비 9대, 이동 장비인 지게차 5대를 갖췄습니다. 그동안 항공우주 중소기업들은 구매 기준량 때문에 불필요한 제품을 초과해 사들이는 일이 많았는데 물류센터 준공으로 원가와 물류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동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대송산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 중단과 공론화 과정 등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대송산단 비대위는 어제 하동읍시장에서 출범식과 진상규명 축구대회를 열고 대송산업단지 사업은 감사원에 감사해서 사업성 분석과 분양 업무 처리, 의회 허위 보고, 사업비 부당대여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하동군수에게는 대송산단 사업 재검토를, 공익감사를 청구한 하동군 의회에는 불법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을 요구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생체 인증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BNK 경남은행도 지정맥을 이용한 생체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어제 명곡 지점에 디지털 브랜치 1호점을 열고 사람마다 다른 손가락 혈관을 판별하는 생체 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창구에서 현금을 찾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위해서도 생체 인증을 이용한 ATM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황윤철 은행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NC다이노스 구창모 최성영 선수와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어제 행사에선 4,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의 소외계층 4,8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겨울철 전담 의용 소방대와 동시 출동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담 의용 소방대는 소방관서가 없는 지역에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화재 대응과 인명구조 활동을 하며 소방활동 보조와 봉사활동 중심인 일반 의용 소방대와는 다릅니다. 현재 경남엔 13개 전담 의용 소방대 294명의 대원이 있으며 대원들은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전담 의용 소방대 청사에서 하루 4시간 근무하며 초기 대응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면서 인제대학교에도 교수노조가 설립됐습니다. 전국 교수노조 인제대 지회는 대학은 스스로, 교육은 앞으로 같이 가는 교수노조를 슬로건으로 정했고 급여 정상화, 학장 직선제 실시 등 민주적 대학 운영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